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방금 전에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이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사안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안 나오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미국의 경제 블록화에서 사실 우리만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설명을 좀 잘해라.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평가인데 27%를 기록했습니다. 30% 밑이에요. 전주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 반면에 부정평가는 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면요. 이게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지난해에도 물론 20%가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줄곧 30% 초반 중반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20%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다음은요. 이유를 설명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긍정평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이유가 외교였어요. 한 13% 정도 응답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역시나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입니다. 28%였어요. 외교. 그렇다면요. 외교하면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과 그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어떤 도청 의혹 문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특히요.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마친 뒤에 사실 일본이 별다르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데요. 한 2021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 영상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行ってみたいな。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시대,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독도에 그냥 자유스럽게 한다. 지금 한국이 그냥 강제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 영상을 만든 곳이요. 일본의 국립전시관입니다. 2021년에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생각, 이른바 통상 이런 마인드를 바꿨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청서 이런 걸 보면은요. 자, 이 얘기 포함해서 방송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왔는데 왜 20%까지 떨어진 걸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써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장윤성 기자, 어떻게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박순애 장관 이른바 이제 취약 연령 그 5살로 그 7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24% 처음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TK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24% 찍었는데 그때도 TK 민심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K가 어느 정도냐면 전국이 고르게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중에서 TK도 44대 53입니다. 부정평가가 10% 정도 높은 거예요.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 특히 7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국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부가 나서서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이 부정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 이제 오늘 27%를 찍은 상황인 것인데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서로 구분해서 나눠서 분리 대응을 해야지 이걸 다 섞어서 마치 다 양보를 해놓고도 우리가 아무런 양보를 안 하고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논란. 도청 파문이 터졌어요. 급기야 오늘은 그 범인이 누군지 21살의 군인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상당수의 내용이 위조됐다. 변조도 아닙니다. 위조됐다라고 주장하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심지어 오늘 한 당국자가 미국에서 특파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방금 전에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이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사안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TK 민심과 관련해서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보수층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보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보수층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윤선 기자는 미국,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게 결정적으로 하락 요인 아니냐. 아까 이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 답들도 외교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요. 민심에 더 가까이 가야 이유를 쓰라고 하셨는데 해법을 쓰셨나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해법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심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 기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관계랑 지금 미국의 도청 문제, 도감청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큰 이슈죠, 지금요. 네, 지금 아까도 외교가 28%가 부정 평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관계든 미국과의 관계에서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여당이 지금 대응하는 부분을 보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를 좀 치유해줬으면 하는 그 방향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미국의 경제 블록화에서 사실 우리만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설명을 좀 잘해라. 미리 설명도 잘하고 끝나고 설명도 잘하고 좀 잘하라 좀. 네, 초기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과 그다음 대응이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점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의 도감청 문제도 도감청 문제 대응도 사실 김태호 그 차장이 인터뷰하는 내용 때문에 인터뷰한 표정이나 내용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조금 그 서운해하시고 태도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좀 불쾌하거나 물론 본인은 또 특파원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초기에 제대로 된 한 번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께 짧게 쓰셨네요. 가장 짧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일, 한미, 그 외교, 도청 이런 문제만으로 27%의 지지율을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정이 지금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대안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내용도 없는 내용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도청 문제도 근거 없이 그냥 아니라는데 도청이 아니라는데 그냥 상당수가 이주됐다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믿어? 왜 우리보다 뭐 미국의 언론을 더 믿느냐 이런 식의 그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이 지금 그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일 한일 외교할 때 저희가 지금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외교 안보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결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중국화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면서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적자가 커졌어요. 그 폭도 가장 역대 우리가 해왔던 실리주의 외교에서 가치 외교로. 근데 그 가치 외교란 것도 우리만 외치고 있지 일본과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들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지금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더 하나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TK 민심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7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부정층이 높은데 20대부터 40대는요 긍정 지지율이 10%대입니다. 거기다가 중도층 가장 그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중도층은 무려 73%가 부정이에요. 18%밖에 긍정 지지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심을 잘 읽고 그런 쪽으로 국정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특히 여당이랑 같이 보여지는 행보는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 박정희 기념관을 간다든지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의 그런 좀 막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광훈 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치우치니까 오히려 더 민심에서도 이반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국민 눈높이 안 맞아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를.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이번 또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엉클어진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고차원의 지금 외교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 일본 그 방문 이전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한일 관계 정상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를 일본 방문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다 온 국민이 읽히게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일본 당국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말 우리 국민들 일본으로부터 오는 뭔가 실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전 준비와 또 대국민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우리 당정이 이게 좀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진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이번 미국 방문 이전에 터진 이 도감청 문제도 이것도 좀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뭐 도감청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라. 그 결과를 알려주라.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미국에게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사과 약속도 받아내겠다. 이런 정도 하면은 간결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지지율 27%, 6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뭐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분의 설명, 이유에 대한 설명 쭉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약간 소통과 내용 설명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두 분은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좀 갈리신 것 같아요.